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며칠 전에는 전북도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경기도에 또 안산에 있는 이 자사고, 이 두 자사고를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된다 해가지고 폐지할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폐지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전부 다 22개인데 그 중에 8곳을 이 자사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8곳을 지정을 취소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에서. 근데 국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선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우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는데요. 그렇게 폐지하려고 하면 이 재지정 평가심의위원회는 왜 엽니까? 앞으로 5년 더 하려고 무슨 자사고 합니까? 폐지하려고 해놨는데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어서 폐지하라든지 한다면 모르는데 아예 폐지하려는 방침을 정해놔 놓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보통 기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게 금년에 만약에 탈락이 안 되면 이거 5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그나마 탈락 안 된 학교는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정권이 5년 동안 계속 앞으로 3년이면 끝나니까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방침이 정해질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그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할 방침으로 지금 폐지해 나가면서 평가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좀 시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이 좀 미달된 것부터 먼저 폐지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거가요 굉장히 기만적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만적인 정책을 강구합니까? 참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교육을 놔두고 이 지식인이 또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방침을 이 정책으로 또 내놓고 있는 게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이미 폐지할 방침으로 정해놔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먼저 몇 군데 22군데 중에 8곳 먼저 없애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작년에 또 이미 또 7곳인가 없애겠다 하다가 또 반발이 심하니까 또 못 없앤 겁니다. 또 금년에도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서 이게 지금 이 정권 지금요 망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은 정말 재력이 있고 또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기 돈으로 이 자립형 사립고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를요, 취소하면 그냥 취소하는 것으로 그치고 당신네들은 이거 하지 마시오. 이래야 되지. 이걸 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나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 이런 걸 따지려기보다도 자립형 사립고를 만드는 것은 설립자의 교육 이념에 따라서, 교육 취지에 따라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방침에 아주 위배되면 안 되지만, 즉, 대한민국의 교육 방침의 범위 내에서 좀 자율적으로 한번 자기의 교육 이념을 구현해 보겠다고 해서 이걸 세웠는데, 이걸 만약에 폐지하면, 그럼 그 사람 당신 이거 하지 마시오. 이래야 되지. 이걸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거. 난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유재산을 국가가 압류한다는 거. 압류가 아니지, 이거는. 착취라 그럴까?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또 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 또 이 교육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러한 문제를 봄에 있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평소에도 항상 그러하지만 특히 이 변화가 세계적인 대변화 또는 문명사적인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이 정책은 평준화 정책이거든요. 고교 평준화를 비롯해서 평준화 정책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평준화 정책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기관이 전부 다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평준화 정책은 왜 잘못됐는가 하면 지금 이 평준화의 시대라 하면 안 됩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 대신에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공동으로 이거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항상 주장하는, 즉 국민의 기본 생활로서의 식주, 의료, 교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사람한테든지 착한 사람한테만 보장하고 악한 사람한테는 보장 안 한다든지, 또는 빈곤한 사람한테는 보장하고 부자한테는 안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모든 국민에게 국민의 기본 생활은 보장해야 됩니다.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느냐? 보장하고도 남습니다.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보장을 안 하면요, 계속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속 평등, 평준화를 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보장하고 그 위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이러하지만 이 국가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특히 이 글로벌 시대, 이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평준화로 하면요, 이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려워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평준화를 자꾸 주장하는데 고교 평준화부터 없애야 됩니다. 평준화를 자꾸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입시 지옥 없애야 된다. 입시 지옥은 없애야죠. 입시 지옥 없애야 된다는 이름으로 고교 평준화를 이래 했는데, 평준화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지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평준화를 위해서요, 그동안에 뭘 했느냐 하면 대학 입시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없앤다는 이유로 선시험 후지원제, 선지원 후시험제, 수시 입학제, 또 내신제, 온갖 방법들을 강구했는데 이게 다 허탕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 입시 지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평준화도 안 됩니다. 고교 평준화 자꾸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강남 8학군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강남 8학군을 또 없애기 위해서 또 자유형 사립고를 또 만들고, 또 이것도 폐지해서 또 평준화한다고 하고, 그게 계속 그러니까 이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교육을 망치는, 또 우리 국가 발전도 크게 저해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요, 자립형 사립고를 장려해야 돼요. 아니, 근본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없애야 되고요, 교육은 좀 더 자율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니냐? 돈 많은 사람은 좋은 고등학교 가고 또 그래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냐?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많은데요, 자네들 좋은 학교 가서 공부시키는 거, 그게 부모로서 아주
당연한 부모의 욕구이기도 하고 옳은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맨날 외식만 해야 됩니까? 애들 공부시키는데 돈 많이 드는 거, 그것이 오히려 그 많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기술도 개발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이 성과를 그 사람이 독차지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을 세금으로 많이 내 가지고 국민의 기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단 말입니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높인단 말입니다. 이걸 높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지적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즉 자아실현을 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면 그거로 좋고, 또 그 사람의 그 성과를 가지고 세금으로 많이 내 가지고 또 국민의 기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면 또 그 국민도 좋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를 안 만들면 안 되는 시대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양극단을 지금 나누어 가지고요, 지지자만 옳다고 떠들어 섰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유. 모든 것은 다 자유에 맡겨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거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또 한쪽은 뭐냐? 평등, 평준화,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아주 이거 시대착오적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특히 이 신문명을 주장하면서 이 신문명 사상, 신문명 이념, 신문명 정책을 주장을 하면서 신문명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를 너무 강조해도 이 나라가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요 1대 99의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유를 강조해가지고 1%만 돈 잘 벌고 잘 살면 99%가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99%가 들고 일어나는데 1%가 당할 재간이나 있어요? 능력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1%가 얻은 높은 소득을 돈을 많이 내가지고 99%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방향이고 시대적 요구고, 이렇게 안 하면 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만을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옳지도 않고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가요, 우리 국민의 소리가 7월 20일 오후 5시에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민주노총 규탄대회를 합니다. 이 민주노총 규탄대회를 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너무나 오만하게 국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탄하고 또 시정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이 문재인 정권이요, 이러한 이 민주노총을 계속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민주노총 비호도 규탄하는 그런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이번에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할 거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좌번호를 영상으로 띄울 테니까 좀 이 후원금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